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보이콧하고 나섰습니다. 보이콧하는 여당 참 보기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국힘당은 방법이 없습니다. 국힘당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국회로 들어오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국힘당은 방법이 없습니다. 총선 민심이 만들어준 그 의석 배분대로 국회 배분하고 들어와서 일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힘당이 대놓고 일하지 않겠다고,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을 계기로 무노동 무임금 한번 가봅시다. 국힘당 여러분 모두 다 세비 반납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대로 갈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대로 가자고 최고위에서 매번 이야기합니다. 제 옆에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어디 바늘 하나 들어가겠습니까? 국힘당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저보고 들어오고 싶다고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밖에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들어와서 일하십시오. 불안할 텐데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사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보니까 이게 영도 다리네요. 옛날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다리였고요. 다리입니다. 다리. 예.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열리는구나.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영교 최고위원의 각종 발언을 보면 네. 누군 채찍 내려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서영교 최고위원 서울 네. 중랑구 갑 국회의원 4선 되셨고요. 네. 자, 민주당 최고위원이시고요. 현재 네. 서영교 최고위원 여러분 다 아시고, 자, 채팅창 상단에 서영교 TV 구독 좀 해주시고요. 서영교 TV 구독, 그다음에 후원 계좌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농협 301-0108-7498-21 서영교 후원에 고정 좀 시켜주시면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일 잘하시는 분들한테 팍팍 밀어줘야지. 자, 알겠습니다. 구독만 많이 해주세요. 네. 구독이 딸려요. 그러니까 구독, 지금 서영교 네. TV 구독 좀 부탁드리고, 그 후원금은 잘 들어와요. 그런 아니 뭐 네. 알짜배기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뭐 금방 마감되고 막. 아니요. 소액 다수가 넣어주세요.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차는 거죠. 예. 부담 갖지 말고 소액으로 넣어주세요. 예, 새날 구독 100만 특집 서영교 인터뷰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자, 최고위원이 지금 네. 임기가 이제 끝나가요. 세월이 그렇게 빨라? 네, 세월이 빠르네요. 지금 8월 달까지인 거잖아요. 지금 8월 18일까지라고 합니다. 6월이고. 네.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오늘 또 최고위원회 칭찬을 좀 했던 게 뭐냐면 네. 셀럽들이 모이는 최고위가 되니까 실제로 그 최고위의 동력이랄까 이런 발언들이 언론을 많이 탑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화도 잘 맞는 거예요. 네. 이재명, 정청래, 뭐 박찬대, 서영교, 뭐 고민정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있잖아요. 네, 장경태. 네, 그 최고위원 회의를 볼 때마다 이게 밸런스가 잘 맞는 거예요. 네. 네. 최고위원들의 밸런스가. 그 전에 지도부 생각해 보면 우리 좀 암 걸릴 것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개혁파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최고위원회의를 이제 차지함으로써 실제로 재밌는 최고위가 됐고, 예. 최근 같으면 재밌는 법사위가 돼가고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네. 빠지면 안 되는 게 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이런 네. 거잖아요. 어쨌든 소회가 어떠십니까? 지금 다 끝나가는데. 아니 제가 사실은 이 당원들의 투표로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유명세를 많이 타고 있던 초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석 최고위원을 꽤 했어요. 박주민, 김용민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3선 이상이 없다. 좀 출마해라. 그리고 여성이 좀 출마해야 된다 그래서 나갔는데 높은 등수를 못 차지했죠. 그래서 좀 힘이 들었는데요. 나 그 과정 좀 아는데. 예, 그리고 또 뭐
어떻든 대의원 투표에서 꽤 득표율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렇든 저렇든 돌아보면 최고위 선거할 때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힘들게 했고 당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최고위 선거는 더 축제의 장이 될 겁니다. 당원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관심 갖고 더 좋아하면서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뛰는데 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아까 말씀하신 셀럽들이 모인 장이다라고 하셨는데 또 새로운 셀럽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축제를 벌여 나갈 것 같고요.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중앙위원회 회의하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 옆에 앉게 돼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최고위원 나오는 사람들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하실래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또 최고위원 또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같아서는 또 한번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로 하시는 분들에게 네. 이번 최고위원회의는 윤석열 정권 때문에 힘든 것도 있겠지만 당원들과 함께 행복하게 호흡하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부러우면서도 제가 열심히 그 분위기를 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번 최고위원 경선 때 네. 그 여성 그분만큼은 꼭 이기고 싶어 하셨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순위라는 게 네. 본인한테는 내가 네. 훨씬 더 선배고 실력도 있고 네. 법안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표 국회의원이잖아요.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 예. 자, 예.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 연임은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최고위 비공개라든지 이런 데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안 합니다. 아예? 예. 그럼 최고위 비공개회에서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정청래 최고가 그 페북에 공개적으로 연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꽤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최고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그러면 지금 당 대표는 넙 안 한 상태죠? 예? 안 한다. NOP 노 안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이고.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전 절대 안 합니다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 중에 저 연임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걱정이 많은 거죠. 윤석열 정권이 하도 무도하니까 하도 무모하니까 이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도 지켜내고 당도 지켜내려면 좀 든든한 대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사실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빠졌고 그래서 저희도 대표가 지금 뭐 방법이 대표께서 연임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대표는 이야기하진 않은 상태이나 많은 요구가 있고 저희가 요즘 당심 얘기하는데 당심이 이재명 대표로 가 있고 또 민심도 이재명 대표로 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보이네요. 예. 그 이심전심 이런 거네요. 이심 이재명 예. 대표의 마음이 예. 전 당원의 마음. 예. 이심전심. 딱 이심전심이군요. 지금 만드셨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대표가 이번에 또 그 이화영 의원 재판에서 마치 대표가 유죄인 것처럼 이 검찰이 엮고 또 판사도 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그 대표를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또 대표가 이 판사까지 신진우 판사인데요. 거기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대표가 강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이심 전심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법사위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법사위가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전략의 덩어리다 이렇게 집합체라고 보는 게 네. 모든 법맥 경화의 원인이 법사위였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 가자. 근데 정청래 위원장을 받쳐주는 일종의 조연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마치 최고위에 옮겨놓은 듯한
예. 일단 최고위원들이 법사위원회에 지금 3명이나 들어가 있고 네. 거기에 소위 말하면 슈퍼스타들이 지금 네. 질비하게 있으면서 법사위원 같은 경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번에요 새날 실방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 법사위원 회의를 위원회 네. 회의를 중계를 하니까 평상시보다 반밖에 안 들어옵니다. 법사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중계가 되니까 어. 새날에 들어오는 분들이 반밖에 안 된다고요? 네. 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법사위원이시면서 최고위원인 네. 우리 서영교 최고가 예. 뭐 똥칠 검사 무슨 아. 그걸 그냥 까버리셨잖아요. 네, 네. 이름을 깠죠. 이름을. 네. 예, 예. 뭐 그런 아니 식으로. 그 사람은 자기가 어. 저 그건 정말 말하기가 더러워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 검사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깐 거예요. 어. 그 검사가 제가 검사 아니에요라고 해놨던데 한번 조사하고 수사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프로필 카톡 프로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검사 이름이 이제 박상용 검사라고 알죠. 하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저희는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얼마나 못되게 그 수사를 했습니까? 얼마나 못되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딱 그래서 느끼면 그거예요. 이화영 지사 아픈 사람 앉혀놓고 그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고 마세요. 그러면 내가 다른 뭐 개인 비리나 뭐 주변 수사 안 할게 그런 말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렇고 네. 지금 어쨌든 법사위에서 보면은 그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이 그냥 이론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네. 그들이 셀럽이 된 이유는 실력 때문에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죠 박지원, 정청래, 서영구, 전현희, 네. 장경태, 김용민 이런 라인업은 사실 짜기 좀 힘들지만 왜 유명한 사람이 됐냐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유명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네. 이거 보니까 일단 회의 한번 해보신 거잖아요. 네. 네. 그 몇 시간에 걸쳐서 하시던데 네. 원래 법사위 저번에 무슨 위원장 하셨죠? 행안위원장 하셨죠? 행안위원장 했습니다. 법사위 네. 4년 하고 어. 행안위원장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해보신 분이라서 네. 정청래 위원장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낫습니다. 지략 낫기는 제가 더 난데 옆에 앉은 법사위원장 바늘 하나 들어가겠습니까? 아 그리고 재치는 어디서 나와요? 아니 그 딱 보면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국민의힘당 들어오세요. 저한테 뒤에서 아유 들어오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다리 좀 놔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런데 사실은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법대로 가야 됩니다. 국회법대로 가야 됩니다라고. 그리고 또 거기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내 안 되면 18개 상임위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같이 했으니까 조금 전 최고위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뭐 좌고 오면 안 하는 사람이 정청래 최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디 바늘귀 하나 들어가겠냐고 바늘구멍 하나. 어차피 안 되니까 포기해 네, 이쪽은. 포기하고 들어오라고. 네. 근데 그게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옆에 네. 앉혀놓고 얘기하니까. 네. 디스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칭찬인 거잖아요. 그 디스입니다. 네. 아니 진짜 정청래 최고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장점. 그리고 간혹 이제 정청래 최고한테 그런 약간 디스인 듯 칭찬인 듯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저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국회 생활도 뭐 예. 같은 사선이고 그래서. 사선의 나이가 제가 하나 더 많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전 행안위원장까지 다 경험했고, 예 그리고 또 매번 그 정청래 최고가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법 제일 잘 만든다고 해서
누가 더 많이 통과시키지? 그러면 서영교 최고 이렇게 거기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둘이 나이도 일하는 비슷하시죠? 저 거의 친구급 아니에요? 제가 하나 위입니다. 아, 그래요? 친구 아닙니다. 한참 아래입니다. 너는 내 여자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 할 사람도 아니지만 절대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아니 안 근데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정청래는 절대로 저에게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에 네. 예를 들면 초재선만 있었다면 보다 정청래, 서영교가 있어서 네. 훨씬 더 무게감도 생겼고요. 근데 법사위로 약간 그게 옮겨간 느낌이고 네. 현재로서는 서심정심 이런 느낌이에요. 서영교 마음이 정청래 마음이고 그러니까 서브 잘해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 그런 것 같고. 잘합니다. 정청래 예. 최고가. 예. 근데 문제는 또 하나 또 있어요. 네, 법사위 네. 이야기는 법사위 이야기고 어차피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입법청문회 때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막 속속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재밌어지겠어요.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좀 이상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날 이제 고민되겠죠. 아. 이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만 질문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힘이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직 국힘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없어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왔으니까 대통령 제가 받으러 가보고 싶겠죠. 대통령 얘기 안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온다고 지금 입장 밝힌 사람들이 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들은 안 나오면 이제 동행 명령에 따라서 국회에 있는 그 관계자들이 쫙 사법 경찰처럼 쫙 갑니다. 가서 쫙 데리고 오게 됩니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저 감사원 이런 데서는 공수처에 관리들 왔었잖아요. 예. 이제 한번 오기 시작하면 이제 버팅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네. 어쨌든 누가 나오더라도 아마 이종섭이나 임성근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실 달려고 나오는 느낌일 텐데. 실 달려고 나오겠죠. 국민의힘이 도와주지 않으면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 위원들에 의해서 개 털리는 상황이 돼서 금요일은 완전히 슈퍼 프라이데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예. 기다리십시오. 어. 저희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놓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들이 숨기고 있고 실드 치고 말씀하시듯이 대통령이 격노하지 않았다고 실드 쳤고 대통령도 그런 뭐 수사 외압 안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화 통화 내역이 다 나왔는데 또 전화만 할 뿐이지 격노하거나 수사 외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실드를 칠 겁니다. 근데 국민 눈엔 뻔히 보이는 거죠. 저희가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박종훈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당신 항명수계야라고 이름을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죄명? 항명수계라고 하는 죄명을 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모두 다 항명수계자라고 말할 때 딱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격노 안 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은 그날 첫날 알았는데 온 국민이 다 알죠. 그런데 그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그날도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겠죠. 그렇지만 증인 선서하면 그것이 다 법적 처벌이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경륜이 풍부한 법사위원들에 의해서 다 털리는 상황이 올 것 같고 명장면 일단 예약 요 느낌이고. 자 어쨌든 법사위원회 지금 기대가 돼서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 가면 인기 없는 상임이에요. 네. 법사위가 네.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는 별로 도움 안 되는 건데 내가 보니까 법사위가 이제 가장 핫한 당분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지역 국회의원으로도 도움됩니다. 네. 그래요? 잘하면 자주 나오니까. 아니 우선은 뭐 열심히 하면 뭐든지 도움이 되는데 법사위가 법을 만들고 제일 중요한 곳이다라고 대다수 국민이 다 합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한 단계 높다고 생각하시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고전에 기재위를 했는데요. 또 우리 지역 주민은 대한민국의 도들 서영교 국회의원이 다 만주는 줄 알고 또 기재위원 그래. 하면 또 좋다고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예. 하기 나름이군요. 하기 어떤 나름입니다. 거. 예. 제가 한 말씀 더 구호 한번 외쳐드릴게요. 예. 서영교 화이팅! 참. 자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안 들어오고 싶지도 않고 들어오고 싶지도 않은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최악입니다. 전망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오늘 사실은 본회의가 열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서영교 최고가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대기 상태였었거든요. 네. 근데 어째 다 해소가 됐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본회의 안 연다 이런 상황이 됐고요. 네, 네. 그래 나오시게 됐는데 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못 버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3개월 정도 질질 끌었습니다. 항상 6월에 그 개원하는데 그로부터 질질 끌어서 9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습성상 갖고 있었을 거예요. 습성상 그렇게 갖고 있고 준비도 잘 안 돼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아마 나올 수 있을 만큼 약간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 하나. 아니 대통령은 7개 상임이라도 가서 대통령을 좀 막아주고 커버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용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더 버티다 더 가져오세요. 법사위라도 운영이라도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국힘이 운영위를 달라고 계속 얘기를 또 한다는 겁니다. 법사위를 못 줄 거면 운영이 달라. 그래서 운영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대통령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모습일 텐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허가 재가를 기다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대통령실은 또 한편으로는 에이 그냥 7개라도 막아주지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힘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어차피 국회 의석수가 192대 108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배분돼야 되거든요. 더는 저희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희가 좀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랑 우리가 같은 당이라거나 이러면 몰라도 양보할 근거가 우리에게 한 가지도 없어요. 맞죠. 한 가지도 없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이재명만 못 살게 굽니까? 지금 모든 의원들을 타겟팅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 세게 갑니다. 그리고 더 세게 가고 이 국회법을 에 따라서 가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소위를 하는데 이 윤석열 특검이죠. 그렇죠. 이름을 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특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피고 대상자 중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특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특검 오늘 이제 소위에서 특검 검토하는데요. 마음이 딱 맞아요. 전문위원, 법원행정처 뭐 다 맞아요. 의원들도. 예, 이 특검은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특검 했을 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날리면서 법무부가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이었죠. 예, 거짓말을 그 여러 가지에 걸쳐서 했잖아요. 브리핑은 독소 조항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때 나와서 날마다 브리핑 해놓고 뭐. 그럼요. 특검 팀장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걸 어떻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그 법무부 얘기가 맞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지게 저희 이대로 가면 금방금방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힘이 들어오라고 우리가 막 얘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편안하게 하지 않으려면 국힘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권 가진 사람들이 이슈 생산자로서 이슈를 이슈로 덮는 걸 하는데 지금은 이제 국회에 갑이 민주당이다 보니 민주당이 이슈를 덮어가지고 금요일날 입법청문회 보고 나면 안 들어올 수가 없을 거야. 또는 그 전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걸 방어하겠다고. 근데 들어오는 순간 그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배분한 거 현재 끌려오는 상임위원장 거죠. 인정하는 네. 것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한번 지켜볼 만한데 진짜 고민이겠네요. 네. 이걸 막아야 되는데 네. 들어가서 막아야 되는데 들어가면은 민주당이 지금 만들어 놓은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인정한다는 거에 되는 거고. 그렇죠. 어렵네. 네. 참. 그래서 그냥 민심을 천심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버텨보지만 뭐 네. 되겠습니까 그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보냈습니다. 그 구인 출석 통보서를 다 보냈고 저희가 그래서 이 특검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안 나왔어요. 오늘 법안 소위에 법무부 차관이. 그래서 입법 청문회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야, 진짜 기대되네요. 그러니까 예. 정권 교체를 당한 이후에 막 숨막히는 것 같은 그 과정들을 지나고 총선을 압승하고 나니까
실제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이 모습들이 이런 거거든요. 서영교 같은 정말 베스트 플레이어 들어가서 막 날아다니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결국에는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예. 이거는 그냥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일을 하는 거고 밀린 일을 하는 거고요.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거고요. 예. 그거 하라고 국회 의석수 주신 거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서영교 최고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일 잘해. 그 머리도 좋아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회의원 지금 한 뭐 저 같은 정당으로 175명 뽑혔었잖아요. 네. 이런 분들 중에 임기 4년 지나도 이름 모르는 국회의원들 또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실제로 175명이고 뭐 야당 192명이라고 그래도 실제로 관심 받고 뭔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또 이렇게 네. 새날에도 나와서 유명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거죠. 독특한 캐릭터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네. 그 전에 훨씬 더 친숙해졌다면 최고위원회에서 그분은 이겼을 거예요. 네. 근데 국회 내에서 숨겨진 실력자 느낌이 강했었고 네. 사실은 최고위 나가서도 알려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캐릭터가. 네, 네, 네. 요즘에 그 뭐 최고위원 회의 네. 일주일에 3번 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 회의 자체에 볼만한 재미가 있어요. 약간 네.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같아요. 네. 근데 서영교는 또 무슨 이야기 하나 싶은데 네. 특유의 그 네. 서영교 말투와 서영교의 네. 근데 서영교 의원은 보면 우리가 이제 저 비디오뿐만 아니라 녹음해서 오디오를 저 팟캐스트라는 데 내요. 최고위원회 네. 날마다 네. 있을 때마다 내는데 서영교 최고위원 멘트가 항상 제일 길어. 네. 준비를 제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근데 제가 조금 말을 이렇게 쉽게 하려고 좀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들고 읽으면 좀 빨라지는데 천천히 해서 조금 보니까 시간이 좀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뭐 열심히 하신다는 뜻이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같은 여성이라 그런지 네. 김건희 씨를 잘 때리십니다 보면. 네. 네. 최근에 그 저 네. 카자흐스탄 김건희 보도 망신당했다 윤석열 네. 부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거는 네. 사실 언론이 만들 수 있는 헤드라인을 제대로 주는 거거든요. 준비한 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게 저 썸네일 한 장만으로도 서영교 최고위원의 말이 언론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뛰어난 거다. 전 그렇게 봐요. 네. 바로 나왔더라고요. 바로 나오고 사실은 그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가 해외 순방 가면 계속 안 좋은 보도들이 나오긴 하는데 희한하죠 그게. 예. 그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보도가 나오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날 판넬까지 다 만들었다가 야, 저도 좀 속상해서 왜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다니고. 근데 제가 봐도 그 초기에 보던 얼굴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제가 처음 본 얼굴은 뭐 그전 거야 대학생 때 거야 잘 모르겠는데 검찰총장 부인으로 그 임명장 받을 때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받을 때 청와대에 가서 그 부인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얼굴하고 다르죠 지금. 예, 그때 그 얼굴을 보고도 너무 깜짝 놀라서 어머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그때 얼굴이랑 지금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얼굴도 또 몇 개월 전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너무 그때 얼굴하고도 너무 다른데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보기엔 그전 거 사진이랑 같이 노니까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몇 가지를 더한 거죠. 뭐 주가 조작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그 기사가 또 내려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일부러 지금 뭐 카자흐스탄에서 보복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 일부 이제 어떤 유명 인사의 말씀에 의하면 예. 카자흐에서 대놓고 매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 서영교 손을 타야 이슈가 되는 측면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서 잘하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네. 최근에 권익위의 김건희 면제부 예. 이런 것도 지금 서영교 최고의 어떤 스킬에 의해서 언론에 계속 나고 있는 이거잖아. 권익위 김건희 종결 요구자들 실명 박제해버린 서영교 대대소손 자랑하라고 공개한다. 네. 권익위 실명. 예. 아니 제가 해보니까 권익위는 잘못됐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아파요. 그런데 권익위 유철환 이렇게 해서 이름을 딱딱딱딱 얘기해버리면 자기가 왜 공격을 받는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되고 긴장하게 되거든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바뀌고 다음부터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자꾸 나와서 사람들 귀에 알려져야 다음에 그 사람이 잘 보여서 출세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맞죠, 거거든요. 맞죠. 예, 절대로 평가해야 되고 아파야 합니다. 지들도 아파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들은 온갖 악플 맞아가며 헤쳐나오는 거거든요. 국민의 검증까지 받고. 근데 그런 자리에 있는 임명직 공무원들은 그냥 대충 해서 연봉 국회의원보다 더 많이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영교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리는 상황이 오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석유 탐사 부분도 네. 관심 갖고 있죠, 지금. 그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석유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조금 조심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석유 있으면 너무 좋죠. 있어야죠, 석유. 그런데 이 석유가 있은들 10달러에 사올 수 있는 거를 100달러 주고 캐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예. 딱 있어도 10달러에 사올 걸 100달러에 주고 캐야지 되는 상황 있어도요. 근데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냄새가 너무 나는 겁니다.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나마 제가 보니까 윤석열이 왜 이걸 자기가 여지껏 한 것 중에 1호로 국정 브리핑을 했지? 이 사람이 상황을 환기시키려고 하고 반전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 석유 있어요. 우리 산유국 돼요.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뒤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카르텔, 사기, 행각 이런 게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의혹 보도가 많이 되면 대통령실이 관계 부처에 진상 조사를 지시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시작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 도대체 누가 이걸 하면 돈을 벌까요? 이대로 가면 누가 돈을 벌까요? 일단 석유공사 이걸 주도했던 전현직 직원 임직원들 아닐까요? 그렇죠. 전현직 임직원들. 그들은 벌써 가스공사랑 주가가 불기둥처럼 치솟았어요. 불기둥처럼 치솟고 그 바로 직후에 그 주식을 다 내다 팔았어요. 그럼 주가 조작의 냄새도 나요. 우린 주가 조작하면 대표 명사가 있죠. 떠오르긴 하지만 어떤 분 계시죠? 예? 네. 예. 주가 조작의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빅토르 아브레지오 그 사람 아브레오 그 사람 집은 단독 주택이고 법인세를 영업세를 4년 동안 안 내서 법인을 4년 동안 몰수당했고 예. 아니 이런 사람한테 제 집 인테리어도 안 시켜요. 제가 제 집 화장실 인테리어 하려고 그래도 딱 보면 이 사람이 자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 안 내가지고 4년 동안 몰수당했으면 동네 그 인테리어 가게에도 저는 그거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저는 집 화장실 인테리어도 안 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시켰다. 그 안에서 냄새가 다 나잖아요. 그 냄새가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석유가 나건 안 나건 석유는 나야죠. 석유가 나건 안 나건 무조건 여기에는 사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들의 카르텔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 카르텔이 도대체 고들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까지 또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천공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천공은 미국에 가서 누굴 만났을까? 뭐 요즘 그런 고민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정조사 대상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만약 국정조사를 방해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또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 그렇습니다.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예, 야. 우선 상임위 산자위가 근데 꾸려지질 않아가지고 저쪽 위원장이 우선 저쪽으로 배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오면 빨리 우리 위원장으로 꾸려서 상임위 산자위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그거예요. 저쪽 프레임은 야 석유가 안 나오길 바라느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문제가 석유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그 업체 선정 과정이 이상하다 이거잖아요. 결국 뭐 누가 국고를 쓰는 헤쳐먹느냐죠. 상황인데. 우리 국고를 누가 헤쳐먹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 보니까 130억 정도는 일단 확보를 했는데 한 구멍 뚫렸는데 1,000억 들어가는데 나머지 예산은 내년 예산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죠. 민주당이 그거 깎아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누구 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그럼요. 돈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저쪽은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면서 몰려 있고 어떻게든지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던지는 케이스마다 국민적 의혹이 생겨서 던지는 쪽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오늘 나온 네.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를 보니까 저거 중단해야 된다가 국민 절대 다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기서 박차고 나가서 야 이거 국정조사 하자 진상규명 하자라고 해도 역풍 없다는 거고 석유가 나온다고 한들 민주당한테 무슨 역풍이 있겠어요? 세금 제대로 쓰자는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곳에다가 제대로 맡겨서 제대로 값어치 있게 석유를 캐자는데,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석유가 있어도 $10면 사오는 걸 $100로 캐면 어떡하자는 그러니까 겁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가 지금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추를 3개나 하고 나서 석유가 나오지도 않는데 산유국 된다고 떠들었다가 나중에 망신 톡톡히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석유 시추한다 그러면 그러고 가면 되는데 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이렇게 금방금방 드러날까요? 바로 금방금방 드러난 이유는 뭘까요? 우리 언론들이 잘 취재도 합니다. 중요한 우리 뭐 새날, 뭐 민들레, 그리고 뭐 그런 어디더라? 그 언론들이 잘 취재를 합니다. 어디지? 무슨 버스지? 이따 그러세요. 뉴스버스. 뉴스버스. 그래도 여기서 노력했는데 네. 뭐 이런 데가 잘 취재를 하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왜 이런 게 잘 되느냐? 언론이 왜 맨날 단독을 치느냐? 석유공사에서 제보한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석유공사하고 산업부에서 그 관계자들이 제보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고 누군가 지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부에서 제보한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내 그렇습니다. 조직을. 네네. 누군가 해먹고 있는데 지금. 네. 그거를 제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야 서영교 최고한테 걸리면 뼈도 못 치를 것 같은. 아니 그 국민을 위해서 서영교 화이팅. 네. 화이팅. 아닙니다. 화이팅 이렇게 합니다. 난 그 서영교 네. 그 최고위원의 딕션과 텐션을 되게 좋아해요. 네. 탁탁 꽂히는 정치인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 제가 핵사이다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 제가 최고위원 나가서 어떻게 나를 어필할까. 그래서 만든 이름이 핵사이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 서영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이다고 원조 사이다. 최영교는 핵사이다고. 핵사이다고. 그랬더니 이제 제 연설이 시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원들이 만들어주기를 이재명 원조 사이다. 서영교 핵사이다. 박찬대 찬사이다. 자꾸 만들어가지고 예. 띄워주셨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마지막 의제를 위해서 댓글창 좀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방승진님, 드디어 100만 이제 200, 300, 1000만까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구독하는 채널 되기 바라며 하셔서 감사합니다. 레드님 7개 또 다 해 하셨고요. 흑석돌님 우원식 족보는 우효도 심장에 흐르는 피는 파란색 성은 좌이길 바랍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족보는 우효도 우원식이니까 심장은 좌이길 바란대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요. 예. 네. 효주님 축하해요. 모르고 보다가 멘트 듣고 너무 기뻤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 질문 갈게요. 자, 서영교 최고 하면은 떠오르는 법이 최근에는 그러니까 웬만한 법들 뭐 태안이법도 지금 네. 내가 봤을 때 국회의원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예요. 태안이법 만든 게 태안이법.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앤 거. 태환이가 염산 뿌려가지고 황산인데요. 황산 뿌려서 아기가 공부방 간다고 대구 골목길에서 가는데 그 아기 목을 젖히고 누가 입에다 황산을 뿌려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예. 그 공소시효가 지나서 몹지 않는 거를 네. 서영교 최고가 법 발의해서 계속 노력해가지고 예.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살인의 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어지고 살인범 너는 끝까지 추적해서 내가 잡아서 처벌한다 이건데요. 실제로는 이제 그 아이의 사연이 나오면서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범인을 잡아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법사위에 있으면서 이 범인을 잡게 수사를 다시 하자라고 계속 촉구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빨리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을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청원, 서명 엄청나게 하고 가는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제가 대법원에 잠깐만 계류시켜 놓으세요. 그럼 내가 빨리 이 법 통과시켜 놓게. 이게 이제 재정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범인을 못 잡고 끝나면 검찰이 경찰이나 범인을 못 잡으면 법원에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라고 1심에 또 2심에 3심에 신청하는 게 재정 신청이에요. 3심에 재정 신청을 신청해 놓고 이 법을 막 돌리는데 그때 박상옥이라고 하는 나쁜 대법관이 왔어요. 박종철 열사 때 그 뭐 하여간 나쁜 짓을 한 검사예요. 그 사람이 대법관으로 와서 이걸 그냥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식. 우리는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끝내는 이 태환이에게는 이 살인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자 언론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법사위원들 뭐하냐. 그래갖고 이 회의록을 다 까발리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김진태 서영교 포퓰리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어떤 사람은 공소시효를 끝나기만 기다리면 그 사람은 어떡하라고 공소시효를 없앱니까? 이런 엉뚱 황당 무계한 그러네. 법조인들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조인들 그 법을 못 벗어납니다. 법은 만들기 나름이고 만들어 놓은 게 이연만 아니라면 지켜야 되는 건데 공소시효를 국회의원이 걱정해 준다고요? 범인의 공소시효? 그러니까요. 미친. 그게 정신없는 법조인이고요. 법은요 국민의 시각에서 만들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이게 언론에 다 까지고 나니까 이 법조인들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그나마 태완이법을 그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었는데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사정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통과되었는데. 아니 근데 태완이법만 해도 예. 무슨 정파적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정파적 이야기가 아닌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애기 누구도 세력이 아니에요. 그 애기와 그 가족은. 그래서 법조인들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와서 흔들어댈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모두 다 조직이 있고 돈이 있어서 흔들어댈 수 있어요. 직역의 대표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어야 국회의원이고. 맞습니다. 예, 그 끝내는 이제 그 법조인들도 동의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게 태완이법이었고. 태완이법이었죠. 근데 지금 21대 때 사실은 우리 예. 서영교 의원께서 통과 거의 노력했는데 구하라법이요. 예, 구하라법. 구하라법이 어떤 법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시청자분한테. 세월호 사건이 있고 천안함 사건이 있습니다. 세월호에 아기를 잃어가지고 엄마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기 보험금 받는다며 돈 달라고 오는 거예요. 애를 돌보지 않은 아버지가. 그래서 보험금의 반을 뚝 떼어갖고 갖게 됩니다. 집 나간 아버지가. 집 나간 아버지가. 양육비 한 푼 안 준 아버지가. 이런 일이 그동안 있어서 제가 법을 발의했어요. 그런데 구하라 양의 사건이 생긴 거예요. 구하라가 연예인 돼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근데 9살 때 집 나간 엄마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장례식장에 선글라스 끼고 변호사 대동하고 와서 구하라가 남기고 간 돈의 반은 내 거야 아이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민법으로 만들었지만 구하라 양의 사건이 생기면서 구하라 양 가족하고 이야기해서 이름을 구하라법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태완이법이랑 똑같아요. 또 법조에 묘한 카르텔이 있어서 이런 법은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있으면 엄마한테 줘야지 그거를 안 줄 수 있냐라고 하는 이 법조인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20대에 제가 발의했다가 안 됐고 그래서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온 거죠. 왔는데 작년에 끝내 이제 뭐 협상을 해서 통과가 됐어요. 법안 소위까지 통과됐는데 국힘당이 마지막 최혜병 사건 뭐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안 열은 거죠. 그래서 끝내 폐기됐다. 소위는 통과됐는데 폐기돼서 제가 22대에 다시 1호 법안으로 만들어내는데 웃긴 건 그겁니다. 국힘당이 연찬회에서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그동안 그 당에 의해서도 많이 방해받고 잘 안 된 건데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열심히 애를 써서 이제 협상해서 마지막 법안 소위는 끝낸 겁니다. 그랬더니 잘난 척하고 연찬에서 우리가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낼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어처구니 없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노력한 사람 따로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종의 날치기 하겠다는 거네. 네. 남의 걸 가로채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막 4년 넘게
막 집착했던 천착했던 사람은 웃기는 놈이니까 이게 뭐 정치적 색깔도 없고 그래서 뭔가 일하는 국회에 느낌 갖고 싶은데 서영교 거 구하라 우리가 할게 요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통과에는 그러니까 이 대표 발의자가 누구냐가 중요해지겠는데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쪽도 누군가 대표 발의를 하겠죠. 근데 우선은 그래 지금은 서로 한다니까 다행이다. 대표 발의해서 가자. 통과해서 가자. 우선 대표 발의는 제가 벌써 해놨죠. 1호 법안으로 했습니다. 제가 1호 법안으로 했고 그러니 너희들 황당무계한 말 하지 말고 그따위로 떠들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그냥 법안 심사나 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원이었던 사람이 1살 때 엄마가 재혼을 합니다. 54살이 돼서 선원이 돼서 실종해갖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고. 이 엄마가 54년 만에 와가지고 이 아들이 남기고 간 모든 재산을 싹 다 갖고 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소방관 구하라도 통과시키고 선원 구하라법도 통과시키고 군인 구하라법도 다 통과시켰어요. 혹시나 사례가 생기면 해결하게. 국방위도 해줬고 다. 그런데 이 법사위의 법조인들이 또 궁시렁궁시렁 소리를 냅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 법은 그러면 이 엄마가 구하라한테서 돈을 받을 걸 알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럼 이 다른 사람은 이 엄마가 구하라법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되면 빌려줬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뭐야 말이야 막걸리야 그게. 제3자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와.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그거를 다른 식으로 하면 이혼할 때 왜 그 위자료 주고 뭐 재산 분할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기여했느냐도 참작하는 게 또 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공을 안 들인 사람이 공을 안 들인 게 아니라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 방치고 유기잖아요. 아이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지르기만 하고 뭘 예. 자기 자식이 남기고 간 그것도 부모보다 일찍 간 자식의 재산을 일찍 간 자식의 목숨값을 이게? 제 법이 그러니까 아까 물으셨는데 그 얘기는 하는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한 자는 아이가 먼저 갔을 때 그 목숨값으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 통과되는 거 보니까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여론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언론이 막 띄우고 여론이 띄우면 저쪽에서 반대를 못해요. 예. 그 여론에 지금 제가 봤을 땐 다른 뭐 법사위의 활약, 최고위원 활약, 뭐 정치인 서영교도 있지만 서영교의 구하라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 진영 사람들이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법을 하나 만들 때 국민이 힘들고 아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찾아 만듭니다. 그럼 이 법이 국민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국민한테 나 도와주세요 라고 또 제가 손을 내밀어요. 그럼 국민은 당연히 너무 가슴 아픈 건 막 도와줍니다. 언론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법은 통과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영교가 법안 통과가 사실은 300명 중에 1등인데요. 그 법들은 거의 다 그런 법입니다. 국민이 아프고 힘든 거.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 이제는 내가 먼저 도와줬는데 그다음에 국민 힘을 빌려서 가는 것.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당규 개정에서 원내대표 선거 때 당원의 의견을 일정 정도 일정 정도 뭐죠? 반영하는 거. 그다음에 국회의장 선거 때도 일정 정도 반영하는 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구하라법을 만들 때는 구하라법 괜찮아요? 같이 가요? 끊임없이 국민에게 여쭤봐요. 그래서 국민의 힘을 받아서 가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누굴 뽑을 때도 이번에는 누굴 뽑을까 고민해요, 사실은.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봐서 같이 의견이 쫙 있으면 그거 받아서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번에 당규 개정의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 법 하나 만들 때 자기가 만들었나요? 국민 여론 보고 만들었지. 근데 다른 사람들 그냥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법발의는 엄청 하는데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예. 실적을 위한 실적이 아니라 딱 들은 순간 댓글창이 그렇게 달리잖아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냐. 법으로 만들어야죠 이제부터는. 마지막 질문이요. 우리 의원님은 목소리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왜 이렇게 예쁘세요? 일 잘하니까 예쁜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푸나님 뵈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푸나님이 촛불에 나와서 연설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혼자 울컥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국민 속에 들어가서 숨 쉬고 호흡하고. 근데 그날 연설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해오던 이 일이 윤석열 갤럽의 그 지지 내부적으로 저쪽 내부적 지지율이 10%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연설하시는 걸 보고 제가 먼저 전화 드렸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게 됐고. 난 또 무슨 빌드업 이렇게 하시나 했는데 제가 자주 소통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하고는. 근데 이제 여기에 사실은 다른 분들이 많이 나오는 방송이니까 네. 일정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자주 네. 소통합니다. 우리 이쁜 누나 서영교 의원님 네. 소통 자주 하고요. 마지막으로 새날 가족분들께 여러분 구하라 거 기억하세요. 구하라 이퀄 서영교.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네. 제가 또 통과시켜야 될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기가 출생했는데, 아기 출생도 어려운데, 아기가 출생했는데 엄마가 아기를 놓고 떠납니다. 그럼 대한민국엔 미혼부 아버지는 아기 출생 신고를 하려면 소송을 4번을 걸어야 합니다. 그나마 제가 중간에 바꿔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아버지인 게 밝혀지면 아기 출생을 그 아버지 이름 밑에다가 넣어줘라라고 법을 2번이나 개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법입니다. 이제 완전한 사랑이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토달지 말고 아기 태어났으면 아버지 유전자 검사 하면 그대로 아버지 밑에 아기 출생 신고해서 아기 지원도 받고 아버지는 그 사이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게 하는 제가 만드는 완전한 사랑이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이법도 2012년부터 제가 계속 지원해 온 법인데요.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하고 힘들고 그러나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사람들을 위한 법 제가 앞장서서 만들고요. 저에게 큰 권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힘도 좋고요. 실력도 좋고요. 목소리도 크고요. 일도 잘합니다. 언제나 저는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랑 구민 여러분 서영교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더 힘차게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서영교 화이팅! 자 여러분 서영교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